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여기는 대형택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곳이니까 대형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오늘은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올리는 것도 올려야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일이 좀 많아서 더 노력해서 매일매일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택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시고 적어도 대형택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좋겠죠. 이게 뭐 마냥 좋다 아니면 나쁘다 하지마 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수입일 거예요. 제가 가까운 시점에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린 게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일요일에 16건 하고 48만원 찍은 게 가까운 시점에 최고 기록이고, 뭐 최저 기록이야 뭐 저도 이제 하루에 7만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날은 무슨 다른 일이 있거나 일을 봐야 되거나 뭐 많이 못하거나 뭐 그런 날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금요일에는 좀 적겠네요. 22만원. 그 다음에 11월 19일 토요일에는 37만원. 그 다음 오늘 11월 20일 지금은 이제 99,0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도 있고 오후에 나가서 이제 좀 목표는 한 20만원 정도만 넘기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되게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마음 잡고 바짝 하면 뭐 이를테면 30-40만원도 어렵지 않게 하루 운행으로 찍고, 근데 게으르면 뭐 밑도 끝도 없죠. 그냥 못 버는 날은 일 안 하면 못 버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해야 되고, 다만 부지런히 했을 경우에 많이 벌 수 있는 그 한계는 일반 택시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매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한 20만원은 하루에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쉬면서 편하게 해도 20만원은 찍는다, 요렇게 생각이 들고, 25만원도 뭐 성실하면 어렵지 않다. 30만원은 좀 열심히 하거나 피크 시간대 뭐 이를테면 자정 전후로 해서 그 시간 포함해서 밤 시간대에 열심히 돌거나 그러면 뭐 한 8시간, 9시간 정도면 한 30만원 나올 때도 있다. 그 다음에 35만원. 요건 이제 좀 부지런히 하면서도 조금은 빡세게. 그러니까 끝날 때 즈음이 되면 약간 피곤하네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40만원을 하루 매출로 넘으려면 이건 약간 요령도 있고 좀 뭐 당연히 성실하게 쉴 새 없이 뭐 화장실 가고 중간에 좀 쉬고 밥 먹고 하긴 하지만 정신없이 열심히 해야 되면서도 약간은 요령이 좀 있을 때, 그리고 피크 시간대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하루 몇 번밖에 못 찍어왔지만 한 45만원 이상 찍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어야 되고 피크 시간도 포함해야 되고 거기에다 요령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은 먹어요. 밥은 뭐 한 3-40분 이상 이제 식사 시간 중간에 끼면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은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정도 제외하면 뭐 부지런히 타야 되는 그 정도면 다 한 45만원. 50만원 이상은 저도 못 찍어와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지 50만원을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님들 보면 50만원 이상 찍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도 여기 매출 보여드린 거 얘기 드린 거에서 아시겠지만 뭐 40만원, 35만원 이상 찍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찍고 나면 조금 피곤해요. 조금 피곤하면 이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영향이 있고, 당연히 다다음날은 매출이 조금 감소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45만원 이상, 45만원 이상을 매일 찍는다? 그건 진짜 막 가족이 많고 집에 대출이 많고 무조건 이래야 돼, 나는 뭐 죽자 사자, 아니면 그렇게 뭐 책임감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제로 해야 되는 분들 제외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5만원 이 정도 이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만원 20 후반에서 30 초 중반 요 정도 생각하고 하루 적당히 일하면서도 그래야지 하루 일 끝나고 그게 다음날에 피로가 덜 풀린 상태에서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30만원 주국만 넘어가게 일을 하면 다음날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루는 많이 벌지만 그 다음날은 조금, 그래서 피로가 덜 풀린 상태로 간다. 그건 어차피 기계 보면 손해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몇 달, 4-5달 하면서 결론은 수입은 한 20 후반에서 30 초반, 조금 괜찮으면 30 중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뭐 수입에 욕심이 있더라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택시도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매출 괜찮은 것들은 다 뭐 이를테면 1300, 1400, 1500을 넘는 기사들이 상위권입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적어도 그 정도면 거의 차에서 숙식해야 되겠죠. 한 1박 2일 정도는 숙식하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쉬고 또 숙식하고 그 정도일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출퇴근해서 한 달에 1400, 1500 매출을 찍는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고, 뭐 한 일주일은 가능하겠지만 하루에 45만원, 50만원씩을 계속 찍는다? 그 정도면 진짜 차에서 자야 되는. 그래서 뭐 하루 1박 2일로 해서 자면서 일을 하고 그냥 일어나면 일하고 그 정도면 계속은 가능하겠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분명한 건 상위권 매출인 분들이 각 그 대형 택시 사업자들 별로 보면 한 1,400, 1,500 요즘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낮을 때 1,100, 1,200, 1,300 그 정도고. 그래서 와 괴물들이 많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이게 카니발 있고 스타리아가 있고, 카니발은 이제 아직 가스차가 없어서 사시면 300만원 추가해서 350에서 400 추가해서 개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타리아는 가스차 있으니까 그냥 바로 뽑아서 보조금 받고 가스로 운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뭐 가솔린으로 운행하다가 가스 개조하면 그걸로 신청해서 구변하고 네 그렇게 보조금 받고 가스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조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뭐 MPV 차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카니발 있고 스타리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수입차 중에서 뭐 그 혼다의 오디세이 있고, 그 다음에 도요타의 미니밴이 그게 뭐죠? 또 시에나가 있고 있긴 한데, 일단은 수입차는 안 됩니다. 받아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택시 사업자에서 받아주는 곳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형 택시 사업자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크게 뭐 하나는 지금 모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서는 스타리아와 카니발밖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스타리아 카니발 중에서도 스타리아는 일단 이제 모빌리티 트림이라고 해서 트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고, 그 다음에 카니발에서도 뭐 어떤 등급을 받긴 하지만, 이게 요즘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쪽에서 저쪽 플랫폼으로 가고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하는데, 그 플랫폼마다 이제 원하는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트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미 넘어오는 사람들은 뭐 이미 차를 뽑아놨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제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카니발 리무진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니발 리무진이면 받아줘,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가 조금 밀려있죠. 많이 밀려있는데, 이게 지금 소문에 보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현대가 조금 집중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생산량을 조금 늘린다. 그래서 아마 스타리아는 출고가 12월 1월 지나면 조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카니발도 모르겠고. 근데 내년이 지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도 좀 없고, 지금 차량 대출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금리가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취소분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멀지 않아서 이제 차량 출고에 대한 적체 이런 것도 거의 내년 상반기 지나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카니발은 이제 스타리아는 아직 뭐 페이스리프트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후반, 내년 중반 정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외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도 바뀌고 해서 사실상 완전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카니발은 지금은 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은 내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가솔린에 디젤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근데 나오겠죠. 나오긴 하겠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솔린 하이브리드까지도 나오고, 거기에 추가로 전기차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차는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카니발이 나오면 가솔린에 하이브리드에 전기차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택폭이 넓어지겠죠.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카니발의 전기차입니다. 카니발 전기차 나오면 저는 이제 바로 계약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카카오벤티 계속 할 생각, 요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가 되셨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카카오벤티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자도 했고, 지금은 카카오벤티를 하고 있고, 그냥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건 카카오벤티예요. 딴 거는 뭐 얘기 드리고 싶지가 크게 않고, 그냥 카카오벤티를 하십시오.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마시라. 요건 이제 손님 군과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좋은 손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손님들이 있죠. 뭐 그냥 일반적인 손님들,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손님이라고 하면 이제 취객이나 그런 분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손님들이 있더라도 우리 택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할까?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택시를 왜 하죠? 저도 왜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지 뭐 다른 거. 아니 좋은 손님 태운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우리 좋은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통장에 돈 많이 주면 돼요. 우리가 택시 일하면서 이걸로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뭐 좋은 손님 모시고 뭐 간지나게 뭐 양복 입고 뭐 깔끔하게 뭐 브랜드 이미지 좋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가 그거 뭐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벤티의 이미지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벤티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이거죠. 어떤 다른 사업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취객이나 이런 게 적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손님의 군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손님 군이 적을 때 그래도 막 이렇게 승차난이 있고 막 이렇게 이벤트 뿌리고 하면 손님이 좀 늘죠. 그게 손님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 지금만 봐도 손님이 좀 줄어들고 뭐 빈차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버리면 승차하는 시간도 적어요. 그러면 이제 대형 택시가 이제 배선 높은 시간도 짧아지죠. 그럼 어떡하죠?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형 택시 사업자에서 손님의 군이 넓으냐 좁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뭐 취객이 있냐 없냐, 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좋은 손님이 많냐 적냐, 자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의 군이 넓냐 좁냐. 그러면 손님의 군이 넓으면 어떤 때에도 콜이 많아요. 근데 손님의 군이 좁아지면 손님이 진짜 택시 손님 줄어들 때, 택시 비수기 때는 손님이 없어. 그러면 이제 빈차로 서 있는 거죠. 일을 아무리 나가서 뭐 8시간 10시간씩 있어도 돈을 못 벌어. 반면에 손님 군이 넓으면, 그렇죠, 뭐 거기는 말라도 어차피 손님 있잖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드리면 대형 택시는 카카오벤트를 할 거면 하고, 대형 택시에서 카카오벤트를 안 할 거면 대형 택시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대형 택시를 하는데 카카오벤트를 안 하고 딴 걸 한다? 왜 그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취객이 싫고 그냥 뭐 좀 그래도 좀 힘든 손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 힘든 손님 안 만나면 좋은 손님만 많을까요? 아니 좋은 손님이 많으면 좋죠. 그러면 다 좋죠. 그게 정답이죠. 좋은 손님이 많아. 그래서 콜이 계속 연결되고 또 수입도 많고 뭐 공항도 많이 가고 돈 많이 벌어. 그럼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데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데는 없어. 그런 데 없어. 없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데 없어요. 좋은 손님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를 일반 택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 모셔보면 한 8할은 좋아요. 80%는 좋고 10%는 굉장히 좋고 한 10%는 좀 힘든 손님들이죠. 보면 이제 특히 밤에 운행하시면 뭐 취객이나 좀 힘든 손님이 밤에 상대적으로 많고, 하지만 밤에도 대부분의 8, 90%의 카카오 일반 콜 호출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요. 만족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힘든 손님, 어려운 손님 빼버리고 그다음 제일 위에 좋은 손님만 남겨놓고 그 사람들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수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사들에게 소문나니까 이제 차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면 기사들이 갈라먹게 하는 거예요. 갈라먹게 하면 결국은 뭐다? 그게 수입이 줄어들죠. 근데 수입이 줄어들어도 회사는 상관없어요. 택시가 늘어나서 택시 기사 개개인들이 수입이 감소해도 플랫폼 회사가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차량이 그렇게 많고 대기하는 차량이 많으면 손님들에게 호출 더 빨리 연결이 되고 손님들은 좋죠. 플랫폼 회사도 좋죠. 누가 이제 망하는 거죠? 개인 기사들이에요. 우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망해버리죠. 그래서 차량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면, 대형 택시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벤트 하세요. 난 카카오벤트는 싫은데 대형 택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카카오벤트 싫은데 대형 택시 하고 싶다. 근데 초보 택시 네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할 거다. 그럼 해보세요. 카카오벤트 말고 대형 택시 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야 얘가 입으로 겁주나 이렇게 얘기 느껴지시겠지만 해보세요.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아야지. 돈 날리고 시간 낭비하고 힘들어 봐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야. 뭐 경험해보면 되잖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본인들이 한번 경험해봐요. 경험해보고 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제가 뭐 어떤 사업자가 좋다 싫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 돈을 버는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만족스럽게 벌 수 있냐, 비수기에도 돈을 만족스럽게 벌 수 있냐 없냐 그 관점이에요. 자, 다른 사업자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비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카카오벤트는 정답. 비수기에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사업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개인 택시 기사는 멍청한 거죠. 본인 돈 쓰고 차 바꾸고 시간까지 낭비해서 들어갔는데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우리가 길빵이 돼요? 뭐가 돼요? 대형 택시는 길빵이 안 돼요. 일반 택시는 콜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쉴 새 없이 달려서 길빵이라도, 아니면 그냥 서울역이나 이런 데라도 가면 뭐 저녁 시간대라도 손님이라도 있잖아요. 길빵으로. 대형 택시는 길빵이 안 돼요. 손님이 저기 길거리에 서 있어도 우린 콜이 안 되면 못 태운다니까요. 문제예요. 그래서 대형 택시 할 거면 카카오, 안 할 거면 하지 마시라. 자, 이 정도로 얘기 드리고, 손님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다양해요. 대형 택시의 장점이 이제 장점이면서도 이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님들의 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택시의 손님군은 대부분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거 이제 여러 명이 타시는 손님들, 3명 4명 이상 타는 사람들. 자, 3명 4명이 서울 사업장에서 뭐 수원이나 동탄 사업장으로 간다. 근데 일반 택시는 못 가죠. 가면서 같이 얘기 못 나누잖아요. 2대 정도 나눠 타야 되니까. 근데 이건 4명 정도는 5명까지도 가능하죠. 타고 같이 가. 동탄 사업장으로 같이 가. 가면서 얘기 나누면서도 뭐 쉬면서 간다. 자, 이게 가능해요. 자, 이런 손님군은 기존의 택시를 못 태워요. 근데 그런 손님들은 이제 당연히 택시 손님 군이 넓어지죠. 그 다음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존의 대형 택시나 일반 대형 택시 있잖아요. 모범 아니면 모범 중에서 대형 있잖아요. 그런 곳은 가능했지만
일반 택시에서는 뭐 이를테면 캐리어가 한 3개, 4개다 그러면 이제 못 태우죠. 근데 대형 택시는 뭐 캐리어 뭐 3, 4개는 이제 기본이고 한 5개 이상씩 캐리어 다 싣고도 4명씩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가족 어른 둘, 아이 둘이고 거기에 뭐 캐리어 한 5개 있어. 근데 그 정도도 다 싣고 갈 수 있어. 이거 일반 택시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대형 택시는 가능해요. 당연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같은 콜들이 많아요. 자,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에서 수입이 많죠. 자, 이런 택시. 당연히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골프채 일반 택시에는 거의 못 실죠. 근데 이제 대형 택시니까 골프채 싣고 그다음에 거기 캐리어나 뭐 딴 것까지 편하게 싣고 여유 있게 골프장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대형 택시의 장점이죠. 다른 일반 택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형 택시는 일반 택시 손님군처럼 혼자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혼자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둘 타는 사람, 셋, 넷, 5명까지도 타는 사람까지 손님으로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장거리, 캐리어, 짐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손님으로 맞을 수 있어요. 대형 택시의 장점, 혹은 대형 택시가 미래라고 생각되는 건 손님을 최대한 많이 모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결국은 미래 이제 택시 손님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모르지만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택시 손님이 줄어도 대형 택시는 버티겠죠. 인천공항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타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손님군이 최대한 넓잖아요. 반대로 택시 부재 풀리고 이제 일반 택시가 늘어났어. 거기에서 일반 택시들은 모실 수 있는 손님이 한정되어 있어요. 딱 특정이 되어 있잖아. 1명에서 2명 혹은 많아야 3명 정도의 짐이 많지 않은 손님들. 자, 요 정도가 일반 택시에서 모실 수 있는 손님군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대중교통, 지하철 잘 되어 있죠. 광역버스 잘 되어 있죠. 뭐 인천공항도 뭐 철도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님군이 주는 거야. 근데 부재까지 풀렸어.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하겠죠. 일반 택시는 수입 감소하는데 대형 택시는 그래도 거기에서 대형 택시에서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기본에는 1명이니까. 그래도 버틴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손님군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택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수록 대형 택시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대형 택시로 그나마 깨닫고 넘어오는 기사님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대형 택시가 돈을 잘 번다.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미래의 택시의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경향으로 본다면 부재 풀리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부재 다 풀리면 서울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택시 자체가 다 증가해.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빈 택시로 막 서울 들어와서 막 운행하는 기사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택시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낮 시간 운행에서 수입이 감소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입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텨주면서 돈은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벌어주는 게 결국은 미래로 쭉 가면 갈수록 대형 택시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 대형 택시는 뭐 즉시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벤트는 가능하지만 예약콜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약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약을 쭉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쭉 가까운 시점에 뭐 운행되는 콜, 물론 예약콜 같은 경우에도 비싼 콜들은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반면에 싼 콜들은 이제 일반적인 뭐 만원, 2만원대 미만 정도의 콜들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고, 근데 뭐 이를테면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의 콜들은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콜들을 잡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 택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가 좀 큰 거. 골목길에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 골목길에서 일반 택시로 지나갈 수 있는데 대형 택시라서 후진하고 다시 몇 번 이제 와리가리 치고 간 경우가 거의 한 번,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익혀지면 일반 택시처럼 거의 힘든 건 없어요. 뭐 골목길 웬만한 거 다 지나갑니다. 다만 아주 가끔 진짜 이건 도저히 못 지나가서 와리가리 치거나 뭐 겨우 지나가거나. 근데 이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체 뚱뚱한 데다가 이제 사이드 미러까지 하면 실제 사이즈의 수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차가. 그래서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는 저는 이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 미러가 11승,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11인승 같은 경우는 위아래고 스타리아도 위아래인 것 같은데 카니발의 그 9인승 이하에는 이렇게 좌우로 길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차가 넓은데 좌우까지 넓으면 이제 사람 번화가에서 요즘에는 이제 뭐 손목치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툭 타놓고 치료비 받는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괜히 쫄려서, 그러니까 번화가에 가면 그냥 저는 사이드 미러를 접습니다. 접고 그냥 가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금 뭐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건 크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차체 큰 건 뭐 한 1, 2주면 금방 적응이 된다. 다만 이제 이건 있죠. 차가 뚱뚱하니까 와리가리 차야 되는데 와리가리 안 치려고 하면 긁혀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옆에 한번 긁었거든요, 문짝에. 요거 사진은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 간단해요. 승용 차면 분명히 그냥 왼쪽으로 바짝 했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카니발이야. 밤에 어두워. 분명히 이거 차가 약간 길어서, 이게 카니발이 5m 1인가? 조금 깁니다. 승용 소나타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그랜저가 4.9인가 그렇죠. 4.9 얼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도 뚱뚱하고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한번 꺾는 게 아니고 아예 직진해서 후진했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꺾어 간다라고 할 때 가야 되는데 애매한 거야.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서 이제 좀 게으르니까 분명히 와리가리 쳐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꺾어 가려고 하다가 옆에 줄 긁었죠, 저도. 그래서 요런 게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진했다가 핸들 바짝 꺾어서 후진하고 다시 이제 직진으로 가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요런 거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좀 쉽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예전에 승용차처럼 하려고 하다가 긁어 먹는다. 요건 이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발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판 달아도 되는데 필요 없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발판이 조금 필요해요. 스타리아가 차가 조금 높아서. 근데 모빌리티 트림은 아마 발판이 순정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발판을 뭐 하겠다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없어도 상관없다, 낫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제 고정식으로 해야 되겠죠. 전동식으로 있어요. 밑에 좀 간지나게 전동식으로 쭉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빨리 와서 막 문을 열어. 답답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문 열릴 때 밑에 발판이 쭉 이렇게 문보다 조금 더 나와버려요. 그럼 잘못하면 사람 뭐 전갱이 찌우면 뭐 난리 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밑에 전동식 발판인데 이걸 잠궈 놓거든요.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카니발인데 발판을 만약에 달겠다라고 하면 고정식으로. 근데 카니발은 없어도 된다. 스타리아는 모빌리티 트림하면 순정이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카오나 이거 플랫폼 가입하면 그 조명 같은 걸 답니다. 그래서 발판 쪽에 조명은 이제 달려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손님들이 이제 애로사항 문을 자꾸 열어요. 이게 자동문이라고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럼 왜 빨리 안 열어주냐? 빨리 안 열어주는 게 아니고 문 자체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르고 한 1, 2 정도 지나면 윙 하면서 찡 열려요. 그래서 이게 버튼을 딱 누른다고 바로 찡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딱 앞에 섰는데 안 열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문을 당기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애로사항은 어떤 사람들은 문이 열리는데 문이 늦게 열리잖아요. 그럼 그게 답답한 거야. 그럼 이제 문을 막 손으로 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밀면 이제 다시 반동으로 닫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안내해 주시는 정도 가끔 있다. 그런 손님들이. 그리고 취객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에서 경험하는 취객과 비슷합니다. 유형은. 그래서 그건 뭐 별 그런 게 없고, 어차피 취객을 모신다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취객을 모시면 토하는 손님들도 있겠죠. 그래서 취객도 모시고 토하는 손님도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마음은 편하다. 아니 난 취객을 안 모실 거야. 그러면 사실 낮 시간 위주로 하고 저녁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 되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피크 시간이 이제 자정 전후인데 그 피크 시간 때 운행을 못하니까 수입 면에서는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나는 싫어. 취객이 싫어. 그러면 뭐 안 모실 수 있다. 낮 시간만 하면 당연히 취객은 아예 안 만나죠. 근데 매출은 이제 조금 감안해야죠. 자, 그런 게 조금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외에는 이제 크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노래 같은 건 뭐 틀어놔도 되고 틀어놓지 않아도 되고, 틀은다면 뭐 클래식 같은 거 조용하게. 자, 이런 걸 틀어놔도 되고. 근데 손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통화하시는 손님들도 있고 자는 손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 같은 경우에도 호불호가 있고 딱 취향에 맞는 것들 틀기가 힘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20대부터 뭐 고객으로 보면 한 60대 이상까지도 손님들이 군이 다양해요. 그럼 어떤 노래를 계속 틀은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막 클래식 틀어놓으면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고 또 통화하는 사람들은 꺼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심심하면.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그냥 나만 노래 듣는 거야. 또 노래 들으면서 이제 길을 내비 안내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굳이 노래 같은 건 틀어도 되고 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어떤 사업자는 이제 클래식 같은 걸 틀길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벤티는 클래식 FM이나 클래식 노래를 트는 게 의무는 아니다. 권하기는 해요. 권하기는 하는데 이게 손님들마다 이제 뭐 꺼달라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조용하게 가도 크게 문제 없다. 별점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는 지금 지지난달 4.9점이었고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평가하고 다음 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5.0 만점이죠. 5.0인데 그래서 그럼 제가 뭐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 네, 어서 오십시오. 뭐 감사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시작과 끝을 그냥 감사합니다로 해도 돼요.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작과 끝을 인사를 드린다든지. 자, 이 정도 인사하고. 그다음에 경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묻지 않아도 돼요. 저도 지난달에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5.0 만점 나왔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걸 경로를 크게 의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내비 상으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뭐 손님에게 뭐 눈탱이 치고 막 이상한 경로로 가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내비도 어차피 뻔하게 다 떠 있고, 다만 이제 가는 경로가 이제 꺾고 가느냐 직진으로 한번 갔다가 꺾느냐 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요즘 다 이해합니다.
아주 가끔 이제 내가 뭐 이쪽으로 가달라 빨리 가달라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진짜 좀 애매해 그런 경우에 혹시 원하시는 경로가 있으신가요 정도 물어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요즘 거의 없다. 그냥 내비 안내를 가면 웬만하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애매한 분들은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내비상으로 몇 번 갔는데 이상하게 안내가 돼서 어떻게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대략 큰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애매할 때 다리 뭐 한남대교 넘어드릴까요 동호대교 넘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정도로 통해서 대략 뭐 끝난다. 그래서 경로도 묻고 이런 거 거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출발 조심하고 멈출 때도 조심하고 그 정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가끔 보면 그런 손님 계세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손님들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빨리 가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택시 처음 할 때는 이제 빨리 가달라는 손님들이 굉장히 싫었죠. 짜증나고 싫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요. 빨리 가달라면 아유 시원시원하게 그냥 막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으니까. 그럼 뭐 악셀 시원하게 밟았다가 브레이크도 조금 과격하게 좀 확 잡고 다시 또 그래봤자 손님들이 좋아하거든요. 빨리 가는 줄 알고. 일반 손님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빨리 가달라는 손님들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가는 노력을 합니다.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대략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제 대형 택시 관련으로, 여기는 이제 이쪽은 대형 택시 관련 유튜브 채널로 계속 갈 거라서 대형 택시 관련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컨텐츠를 찍는 걸로 하면 저는 이제 뭐 쉽게 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대형 택시 관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떤 거든지 여쭤보시면 이쪽에서는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대략 되셨죠? 그리고 차량 가격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는 뭐 일반적으로 하면 뭐, 그러니까 카니발은 어차피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한 450 더 들어가고, 스타리아는 모빌리티 트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3천 후반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4천 초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랜저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카니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뽑으면 싸긴 싸요. 싼데 3천 초반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서 가스 개조하고 뭐 딴 거 하고 하면 어차피 3천 후반이 돼요. 그래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나 가격은 똑같다라는 것. 큰 차이 없다.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카니발은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대략 대형 택시에 대해서 이런저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으면 카카오벤티 하시고, 카카오벤티 안 하실 거면 대형 택시는 하지 마시라. 너는 카카오벤티 대형 택시 추천하냐? 네, 저는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